안녕하세요. 더줌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오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거주자의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상담해 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계셨어요. 2006년에 취득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 준공된 이 분양은 그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2019년에 준공이 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십니다. 아파트 두 채 갖고 계신데요. 2006년에 산 아파트, 이걸 A라고 하죠. 이걸 B라고 하면 2006년 취득한 이 A 아파트를 양도를 하든 아니면 증여를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이렇게 상담, 절세 상담, 어떤 솔루션 상담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모두 검토를 합니다. 단순하게 의뢰하신 그 부분, 양도가 좋냐, 증여가 좋냐 그 부분만을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양도와 증여랑 관련된 양도세, 의뢰하신 거는 양도세와 증여세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거를 궁금해 하셨지만 양도 세금이라는 게 하나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죠. 양도세, 증여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취득세도 발생을 할 테고요. 취득세도 검토를 해야 되고 증여를 했을 경우에 종부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종부세까지 최소한 이 네 가지 세금을 모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만 납세자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네 가지를 모두 검토한 상황에서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서울에 2006년에 A라는 아파트를 3억을 주고 취득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7년 B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을 하시고 이 분양권이 2019년 준공이 돼서 아파트가 된 상황이십니다. 즉 2006년에 A 아파트를 3억을 주고 취득을 했고 2019년에 B 주택이 준공이 완료된 상태이시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A 주택을 22년에 양도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현 시세는 14억 정도이고 전세로 4억 4천을 전세 주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자,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은 이 A주택을 사시기 이전부터 해외에서 온 가족이 거주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던 상태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거주자 상태셨습니다. 자, 비거주자 상태에서 A주택 그리고 B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A를 양도하는 상황이시죠. 비거주자라고 해도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다른 가장 큰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냐 못 받냐예요.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냐 못 되냐인데 지금 이분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 상황이기 때문에 비거주자이시지만 일반적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A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계산이 됩니다. 저희가 양도세를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양도가액이 14억이고 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 과세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관련돼서 양도세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3억 정도의 양도세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요게 만약에 다주택자 중과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양도세는 7억이 부과되는 상황이셨는데 지금 이 중과 유예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절감된 상황이시죠. 자, 이런 상황이신데 자, 지금 양도세는 3억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분의 그 큰 자녀, 성년인 28살 아들이 28세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양도를 하든 아니면 이거를 아들에게 증여를 하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검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아들한테 증여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여를 하는 상황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가 4억 4천이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순수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가 발생하는 상황이시죠. 부담부 증여는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이 전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봐서 이거를 주시는 분, 지금 현소유자분한테 양도세가 과세가 되고요. 순수 무상으로 받은 부분이 증여로 처리가 돼서 이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양도세는 이 증여를 해주시는 분, 즉 아버지가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검토를 할 때 한 가지 더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수도권 내에 3억 이상,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고 있죠. 취득세율이 지금 12%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율 12% 중과가 그러면 뭐에 대해서 취득세율 12%가 중과가 되느냐? 실가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아까 시세가 14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중에 4억 4천은 양도로 봐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봐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취득세 12%는 그러면 이 14억, 실제 가액인 14억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증여인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가표준액을 계산을 할 때 양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봐서 일반 매매로 봐서 과세가 되고 취득세가, 그리고 나머지 실제로 순수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순증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12%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이런 무상취득이랑 관련된 부분도 취득세의 과표가 실가로 바뀌는 거죠. 실가로, 내년부터는 이게 실가로 바뀌면서 이런 경우에 취득세율이 매우 높아질 이런 확률이 있겠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를 모두 반영을 해서 이 양도세와 증여세를 저희가 다 계산을 해보고, 증여세를 계산해보고 취득세까지 반영을 해보니 발생하는 세금은 4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양도, 순수하게 양도만 발생을 했을 때 3억의 세금이 발생을 했죠. 3억의 세금이 발생을 했는데 증여한다라고 보니까 세금 차이가 약 1억 2천이 발생하는 상황이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이 아들이 아직 경제적인 이 증여세에 관련된 부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증여세를 낼 만한 자금, 즉 현금 자금도 함께 증여하는 방법으로 보통은 이루어지고 있죠. 자식이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만 증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거기에 해당되는 현금을 함께 증여하는 형식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말씀이라서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양도세 3억과 만약에 이 증여가 일어났을 때 이 금액 4억 2천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납세자라고 한다면 양도세 3억은 내가 양도해서 받은 돈, 실제로 수중에 들어온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면 되니까 현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죠. 그렇지만 증여랑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모두 누구 제3자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아니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력이 있는지도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A라는 주택을 판 상태면 이제 아까 얘기한 2019년에 취득한 B주택만 남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 1세대 1주택인 상황이죠. 1세대 1주택인 상황이고 보유기간에 대한 최종 1주택 규정이 없어졌죠. 최종 1주택 보유 거주 관련된 이제 비과세 관련된 보유 거주 요건을 따질 때 최종 1주택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주택을 팔고 바로 B주택을 팔아도 이 B주택 자체가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면 취득 시부터 따졌을 때 보유와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비과세 오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분은 여기에서 가장 크나큰 변수가 뭐냐? 비거주자라는 거죠. 비거주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 한해서 주는 특례입니다. 지금 이분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택이 한 채만 있고 아무리 장기간 보유했다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비과세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비거주자에서 본인의 신분을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거주자로 바꿔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2019년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죠.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비거주자인 본인의 지금 현 상태를 거주자로 바꿔서 2년 보유와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되시려면 일단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내 주소를 두는 상황에서는 바로 거주자가 되시는 상황이시고 183일 이상 거소를 하면 183일, 184일째부터 거주자로 봐지는 거죠. 거주자로 봐져서 이때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 그러면 국내 주소만 있으면 바로 거주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할 때 단순히 주소가 국내에 있냐, 국민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주소가 있고 배우자와 동반해서 입국을 하시고 일단 한 세대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세대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귀국을 하시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시고 이런 상황이라면 귀국하는 그때부터 거주자로 인정이 되십니다. 확실하게 거주자로 인정이 되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 사람은 직업도 있고 가족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왔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신 거예요. 자, 배우자와 동반해서 귀국을 하시고 그리고 직업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시고 이런 상황이면 바로 주소가 있는 걸로 봐서 거주자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거주자 상태니까 바로 팔면 되냐? 그렇지 않죠. 거주자로서 2년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년 보유. 그러니까 최소한 입국하시고 그 지금 아까 거기는 거주 요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주택으로 입주하셔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입국한 이후부터 2년간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해외에서 사시면서 자녀들이 해외에 지금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해외에 있는 상황이신데 자녀의 큰 자녀는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국내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자녀는 국내에서 있었지만 두 번째 자녀는 지금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세 번째 자녀는 해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해외에 그냥 해외에서 마저 학교를 다니게끔 하고 배우자와 둘만 귀국을 했을 때 이랬을 경우에도 내가 귀국을 해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하면 비과세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세요. 이거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경우를 상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1세대에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은 대학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같이 거주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정이 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득이하게 거주를 가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학교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외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둘만 귀국을 해서 2년간 보유하고 거주했다고 해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시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 상태에서 두 배우자만 입국을 해가지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경우라면 둘 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해지세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를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이분은 A주택, 즉 먼저 취득했던 2주택 중에 A주택을 파실 때는 A주택을 양도하실 때는 일반 과세가 되면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동일하게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파셔도 일반 거주자가 판 거와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에 취득한 주택을 2주택을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세 번째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한 이후에
배우자와 함께 귀국을 하셔서 직업을 가지시든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을 소득을 입증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추후 이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면 입국하신 그때부터 2년간 해당되는 주택에서 거주하신 후 양도하시는 경우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비거주자가 아니고 거주자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2006년에 A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2017년에 B 분양권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2019년에 B가 분양권이 준공이 된 상황이셨죠. 이분이 거주자였다라면 이 A주택을 양도하시는 시점에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지금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가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을 따질 때는 분양권 취득 시점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죠. 지금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둘 다 조정지역이었고 2017년 12월에 취득 분양권을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서울 지역이었기 때문에 2017년 12월이면 둘 다 조정지역이었어요. 둘 다 조정지역이었는데 중복 보유 기간이 이 A를 중복해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인정되는 게 지금 17년 12월이니까 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인 경우 중복 보유 기간을 3년을 인정을 해주고 있죠. 3년을. 근데 이 중복 보유 기간이 3년이 언제부터 3년이냐? 2019년에 완공이 된 이후부터 3년인 거죠. 2019년 12월에 완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2019년 12월에 완공이 된 다음에 20년, 21년, 22년 즉 22년 12월이 되기 전에 A주택을 파는 상황이라면 22년 12월이 되기 전에 A주택을 파는 상황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고 A주택이 비과세가 되고 B주택은 이분이 거주자인 상황이라면 B주택은 이 상황에서 거주 요건이 있죠.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9년 12월부터 여기에서 거주를 만약에 하셨다라면 거주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셨다면 22년 12월에 A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이 B주택을 양도를 하셔도 둘 다 비과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십니다.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게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아주 면밀하게 따지려고 할 거예요. 이 면밀하게.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로서 완벽하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우자와 함께 귀국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세대 전원이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를 하는 이 모든 걸 갖추셔야지 이 세무서에 이런 그 비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그 확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검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